안녕하세요. 다산 청아람 어린이병원 나유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보호자분들이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면 당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 아이 열이 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간단히 얘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밤에 열이 조금씩 나다가 네. 갑자기 자다가 확 열이 오르는 경우가 있는데 체온이 몇 도 정도면 병원을 가야 된다고 볼까요? 사실 정해진 체온은 없어요. 그리고 많은 보호자분들이 열이 몇 도냐 혹은 열이 몇 도다 요게 되게 포커스를 많이 맞추시는데 열은 사실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거든요. 열 자체가 위험하거나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열을 일으키는 기저질환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다른데 38도가 넘으면 해열제는 먹이시는 것이 좋고, 우리가 예전에는 미온수로 아니면 젖은 수건 같은 걸로 아이를 닦여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사실 그거는 예전 얘기입니다. 더 이상 권장되는 방법은 아니고, 귀체온계 기준으로 38도가 넘는다라고 하면 이제 해열제를 복용하셔야죠. 경련 비슷하게 네네. 좀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어린아이들이 고열에 계속 시달리다 보면 열 경련을 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지 않게 오기도 하는데요. 우선 아이가 열 경련을 한다라고 하면 평평한 바닥에 눕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아이를 흔들거나 꽉 쥐거나 닦아주거나 하시지 말고, 최대한의 자극을 주지 말고 가만히 두시면 대부분의 열 경련은 1분 미만 혹은 5분 미만에서 저절로 사라지거든요. 아이가 경련을 멈추고 돌아오게 되면 바로 응급실이나 병원으로 와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열 경련이 15분 이상 지속되는 상태가 유지된다면 그것도 응급 상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선 저는 아기가 열 경련을 한다 그럼 가장 먼저 119 전화를 하시고, 두 번째로는 아이를 평평한 바닥에 눕혀서 혹시라도 아이가 경련을 하거나 떨거나 몸을 움직이는 과정에서 부딪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고, 간혹 가다가는 아기 입에서 거품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고개를 살짝 옆으로 돌려주셔서 입에서 나오는 분비물들이 기도로 들어가지 않도록 그대로 옆으로 흘러내릴 수 있도록 고개만 살짝 돌려주세요,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저체온 비슷하게 35도, 5.4도, 6도 이렇게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는데 저체온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 몸에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으로 인해서 체온 조절 중추가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보호자분들께 저체온은 열나는 거랑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저체온이 있다 하면은 우선 아기를 따뜻한 담요나 이불 같은 걸로 살짝 덮어주시고 지켜보면 체온은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고요. 혹시라도 저체온이 오래 상태 유지되거나 아니면 아이가 의식이 처지거나 하는 경우에도 급하게 병원으로 한번 다시 오시면 됩니다. 진료 보시면서 기억에 남는 화나 사례가 있을까요? 네, 사실 제가 전에 병원에서 근무할 때였는데요. 첫날이었어요. 경련하는 아기가 왔었어요. 그래서 바로 나가서 진료를 보고 우리 처치실로 아이를 데려가서 진찰을 했거든요. 첫 경련이었고 보호자분들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경련하는 아기들 굉장히 지금까지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습니다. 아기는 지금 경련을 하고 있지만 아마 3분에서 5분 사이에 멈출 거고, 그 사이에 멈추지 않으면 저희가 경련을 멈추는 약을 드릴 거예요 하고 이제 지켜봤어요. 근데 3분, 5분 지났는데 계속 경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가 경련이 좀 길어지는구나 하고 이제 경련을 멈추는 주사를 이제 줬어요. 그런데 5분이 지났는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아이가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고 맥박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산소도 짜주고 아기 응급 처치를 계속 진행을 했고, 결국 27분 정도 경련을 했거든요, 제 기억에. 그리고 제가 바로 아기를 데리고 응급실을 갔어요. 응급실 담당 선생님께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렇게 경련을 했습니다 넘겨드리고 다시 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한 달 뒤에 걔가 다시 왔어요. 그래서 다행히 잘 치료받았고 잘 해결이 됐고, 당시에 요로감염, 가와사키, 아데노바이러스 3개가 동시에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경련을 하면 당연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고, 열 경련을 많이 본 저도 아기 경련 상태가 길어지면 굉장히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경련을 한다면 어쨌든 보호자분들은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제일 먼저 병원으로 올 수 있게 119 연락을 하신 뒤에 아기한테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보통 이제 경련이 계속
지속되는 상태를 스테이투스 에필레티쿠스라고 해서 경련이 계속 지속된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15분이 넘어가면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경련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호흡이나 아니면 맥박이 유지가 안 된다면 우리 머리에 뇌에 제대로 산소 공급이 안 되면서 저산소증이나 이런 증상들이 같이 따라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경련이 길어지면 위험한 상황으로 진행되는 건 맞지만 대부분의 경련은 그렇게 진행되진 않아요. 경련의 대부분은 이제 단순 열성 경련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말은 다른 기저질환이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경련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단순히 열이 치고 올라는데 그 열을 아기가 못 이겨서 경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런 단순 열성 경련 같은 경우는 12세 돌 이상에서부터 만 4세 정도까지 가장 많이 호발을 하고요. 이제 아기들이 5살이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이런 열에 의해서 이제 더 이상의 경련이나 이런 거는 아기 몸이 이제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네, 많은 보호자분들이 열이 몇 도냐, 뭐 우리 아이가 38도다, 39도다, 막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은 정상적인 면역 반응 중에 하나거든요. 열 자체가 무서운 게 아니라 어떤 질병, 어떤 바이러스, 어떤 원인 질환 때문에 열이 났느냐가 더 중요하고, 보호자분들도 단순히 열 숫자에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아이의 컨디션이 어떤지, 아이의 상태가 어떤지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집중하셔서 보셔서 우리 아이가 당장 지금 병원에 가야 될지 아니면 해열제를 먹으면서 지켜봐도 될지 결정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청아람병원 나유진 원장이었고요. 다음에는 보호자분들이 더 궁금해하시고 더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